안녕하세요. 홍윤식 세무사입니다. VD 컴퍼니와 함께 자영업자분들의 세무적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 절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노란 우산 공제에는 신청했냐? 경조사비는 비용 처리만 가능하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같은 것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개념을 잘 몰랐던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세 방법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노란우산 공제일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매달 내는 비용이 적금처럼 쌓이고요. 이자도 함께 쌓입니다. 납입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소득공제도 적용되죠.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되겠죠.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 공제에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합소득세율을 6.6%를 적용받게 돼요. 그럼 500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6.6%를 적용하면 연간 33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폐업 시점이 해지 시점이 되고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금이 일부 손실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원금이 보장되나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다면 세금 혜택분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 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에는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또한 중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거래 증빙을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건당 3만 원 이하의 경우 간이 영수증도 인정되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접대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접대비, 용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접대비는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한 금액을 뜻하고요. 흔히 말해서 경조금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경조금 외에는 1만 원 이내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경조금은 보통 다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증빙을 챙길 필요가 없다. 건당 20만 원까지는 인정이 가능하다. 근데 경조금이 아니라고 하면 건당 1만 원 이내에만 인정이 되고 1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격 증빙을 챙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비 등에 대한 구입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서빙 로봇 등 운영 장비 구매 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해주세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항목이고 그래서 구입 방법이 다양합니다. 서빙 로봇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 보통 36개월 렌탈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그리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빙 로봇 역시 사업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단순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이익인 것은 일시불 구매입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목돈이 들어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략 36개월간 비용을 나눠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렌탈 후 약정기간 만료 시 소유권 이전 방법입니다. 이자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목돈이 들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면 더 이상 비용 부담 없이 서빙 로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탈비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구독형 렌탈인데요. 로봇을 소유하지 않고 렌탈 비용을 계속해서 지급하면서 로봇을 대여하는 개념입니다.
렌탈 후 소유권 이전보다 당장 들어가는 월 고정 비용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독형 렌탈 수수료도 물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단순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들지 않는 일시불 구매가 가장 유리하고요. 그 이외에는 가계 매출과 비용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거나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 이전 모델이 구독형 모델보다 전체 비용 지불 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3, 4년 이상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